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원고 집필이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고요. 근데 끝나더라도 이제 제가 편집점 넘기기 전에 계속 자꾸, 더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책을 출판할 때 탈고를 하고 한 두 번을 더 봤다 하고 10번을 봤다 그러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책의 질에서. 그래서, 한 내일까지는 좀 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책을, 태블릿 관련 책을 벌써 세 번째 쓰다 보니까, 원래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쓰지 그걸 세 번째 쓰는 경우는 없는데 세 번째 쓰다 보니까 뭐 많이 이미 좀 익숙한 주제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이제 잘 아니까 이번에는 한 번 정도만 더 보는 한두 번 정도 더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또 쓰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신이 들어요. 이번 책엔 제가 이 탄핵하고의 이 태블릿 문제 연결고리를 좀 잡았는데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태블릿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탄핵을 얻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종찬 기자의 이른바 탄핵백서를 보면 우종찬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 책을 다 봐야지만 이게 이 내용을 습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책은 앞부분만 봐도 탄핵은 누가 주도했냐, 누가 주 원흉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배신자가 누구냐, 이게 딱 꽂혀야 되는데, 우종찬 기자 책은 특징이 다 읽어야 돼. 정독해서 다 읽어야지만 책을 이해하게 만들게 놨어요. 저는 이번에 앞부분에 다 때려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우종찬 기자의 책에서의 핵심 부분을 제가 앞쪽에 다 때려버렸는데, 이게 뭐냐, 안종범과 전경련 이승철이 자기들 나와바리를 만들려고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거는 그냥 민간인들이,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 이 문화 스포츠 지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대통령님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따위로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종범하고 이승철이가. 자, 근데 이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나오신다고 하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걸 잘못 얘기해 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종범이가 그냥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조중동부터 융단 폭격 나오겠죠. 5년 만에 이제 자기 부하 탓하는 박근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거 들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백을 주장하는 게 쉽지가 않게 됐단 말이에요. 밑에서 배신당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치고 들어가면 안 돼. 이걸로 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걸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공격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이거는 완전 조작 날조였다라고 선제 공격을 하면서 안종범 얘기가 나와야지. 안종범 얘기부터 들어가는 거는 역풍 맞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 안종범이가 또 그걸 인정하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얘기했을 때 안종범이가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겠어요? 조중동하자 엮여 있는데? 그럼 안종범이는, 아니다, 난 다 보고했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러면 안종범하고 진실게임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우종찬 기자는 섬세한 팩트를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안종범에게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이 말을 그냥 믿고 쓴 게 아니고 정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안종범이 왜 거짓말했고 박 대통령이 맞는 얘기인지를 이렇게 입증을 해놨어요. 그게 책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그랬으면은 안종범 이전에 교육문화수석하고 논의를 했겠죠. 본인이 만든 생각이었으면은. 그러니까 문광부에다 등록을 하니까 이 재단이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문광부 재단 등록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사단법인들이 뭐 한 6개월 걸리는데 왜 이거는 열흘 만에 됐냐? 문광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이 문화 스포츠 재단을 만들려고 그랬으면은 원래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과 논의를 했어야지 정상이죠. 안종범이가 아니라. 모철민과 얘기한 다음에 그림을 잡은 다음에 안종범에게 야 기업들 돈 가져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모철민하고 단 한 번도 얘기한 게 없어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들로 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안종범이가 전경련하고 짜고 자기들 나와바리 만들려고 한 짓이다. 이렇게 입증을 들어갔는데 이걸 당사자가 나는 이거 안종범한테 이렇게 보고받았고 안종범이 다 알아서 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2월 초에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이 기자회견 가지고 먹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돈을 안 받았다. 이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국민들의 다수가 다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돈 안 받은 거. 근데 비선 실세인 저 동네 아줌마 같은 자가 들어와서 기업들 돈을 뜯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치했다는 거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그걸 아니라고 이제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최선이 아닌데 이거 안종범이 그랬다. 물론 안종범이 이제 비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낫지만은 요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럼 대통령은 뭐 했냐? 경제수석이 저 짓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여의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태블릿 진실을 파묻으려고 총공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이는 절대 탄핵무효가 불가능하다. 탄핵무효 정도가 아니라 박 대통령을 믿는 30% 국민 이상의 다른 국민들에게 이걸 설명할 길도 없다. 한마디로 태블릿만 막아버리면은 박 대통령은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지, 이 상태로. 30%의 국민들만 믿고 그냥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없지를 못해요, 이거는. 원상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누구를 공격해야 되냐? 최서원을 공격하는 거죠. 최서원은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놔가지고 최서원의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게 1순위인데 아주 잘 보세요. 좌익이 아니라 보수 쪽에 특히 친박인 척하는 놈들 아주 교묘하게 최서원을 응해합니다. 김세희, 강용석, 문갑식이, 조원진이 저쪽 뭐 정호성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모조리 최서원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건 자기들 면피 목적도 있지만 최서원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이 태블릿 PC가 안 풀릴 거라. 웬만해서 저를 음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지들 그 개도지들한테는 음해하기 쉽겠지만은 박 대통령한테 저를 음해하는 건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이거. 아니 어쨌든 저는 이거를 캐다가 감옥까지 갔다 와서 감옥에서 또 싸우고 또 나와서 또 하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 참모들이 박 대통령한테 가서 변희재 저거 뭐 이걸로 돈벌이하는 놈이다. 아니 개돼지들한테 그게 떠드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먹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음해하는 것보다 최서원을 음해하는 공작을 핀다는 겁니다. 이 허현준 씨 얘기부터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청와대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저도 뭐 소통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잊어서 얘기하지만은 이 책을 제가 허현준 행정관한테 줬을 때 바로 문자로 올라가서 너무 좋은 책 써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저녁을 같이 했죠. 허현준 씨하고 뭐 그때 허현준 씨랑 같이 일했던 청와대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냥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건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청와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아직까지도 충심이 있다면 태블릿 실 사용자가 김한수라는 건 입증이 됐고 허현준 행정관은 이걸 인정을 했어요. 사석에서든 지난번 김문수 팀이 나와서 이거 김한수 쓴 게 맞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당장 청와대 그때 있었던 사람들 좀 수석급들 좀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서 이건 김한수하고 검찰하고 특검이 완전 조작 날조했다 이거 증거가 있다 해서 논의를 해서 김한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한수를 잡아가지고 자백을 듣든지 아니면 계속 우겨대면은 발표를 하든지 김한수 저거는 탄핵 조작의 주범이고 실사용자다. 근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뭐 고소를 한다거나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모시는
내가 박 대통령을 안 모셔서, 아니, 근데 저는 이미 내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무슨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이 정권을 무너뜨렸어, 어떤 놈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내부자야. 내가 그 놈을 가만 놔둘까? 당장 쳐들어가서 멱살 잡고 일단 야산에 끌고 갔겠죠. 이 정도 사안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야산으로 끌고 가죠. 이 정도 사안이면. 근데 이자들이 지금도 김한수하고 만나가지고 희덕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이가 없는 게. 김한수 만나고 있다니까. 만나 전업도 같이 하고 걔 중에 몇 놈은 용돈까지 받는 것 같던데, 이게 박 대통령의 부하들이 맞아 지금 이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 다시 탄핵 무효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맞아? 난 전혀 그게 안 느껴져요. 솔직히 허현준 씨까지도 느껴지지가 않아. 이대로 가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거 지금 김희종하고 지금 허현준 씨 만나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이거. 왜? 이번 책엔 제가 더 강조했지만은 이 책만 봐도 김희종에는 김한수 공범인데, 김한수가 썼다는 거 인정한 사람이 김한수 공범이랑 같이 방송에서 희덕거리면 됩니까, 이게? 자, 나는 알죠. 난 이거를 완전히 객관적 증거를 입증 못하지만은, 나는 김한수가 2013년도에 하얀색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청와대 뉴미디어 팀을 카톡으로 일하는 거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JTBC가 보도했지. 김한수가 청와대 뉴미디어 팀 카톡으로 지시했다. 나는 2013년도 5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김한수가 하얀색 태블릿 PC, 지금 그 태블릿 PC예요, JTBC. 그거 갖고 청와대 애들한테 카톡으로 지시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당시에 태블릿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김한수가 이거 자랑하더라고. 이제 이런 걸로 일한다고. 그래서 뭐냐 보니까 막 카톡으로 뭐 그 당시에 언론 보도 체크하고, 그게 그 태블릿이에요. 그 김한수하고 저는 두 차례 만났을 때 제가 장소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왔던 거는 강남의 카페에서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걸 봤어요. 또 제가 또 그거 기억나는 이유가, 그 미디어치 도와주는 그 변호사 선배도 같이 있었는데 김한수가 그 앞에서 그냥 담배 물고 있다가 그 싸대기 맞을 뻔해가지고, 내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태블릿 그 빼고, 그 다음 이제 미디어치 여의도에 사무실 있을 때 여의도 밑에 지하에서 또 이 태블릿 들고 온 거 내가 봤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인터넷 미디어 협회 회장 자격으로 뉴미디어 청와대 국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공적 간담회를 하면서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두 번을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걸 봤는데, 김한수하고 같이 옆자리에서 일했던, 홍보팀에서 같이 일했던 김희종이가 김한수가 태블릿 쓴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외부에 있는 저도 아는데, 나도 봤는데, 그걸로 김한수가 개인으로 쓴 게 아니라 청와대 뉴미디어 홍보실을 관리를 했는데, 카톡으로. 그걸 김희종이가 봤을까 안 봤을까? 김희종이도 그 안에 들어와 있을 텐데, 카톡에. 당연히 봤죠. 근데 이 김희종이가 정규제 나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태블릿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김한수는 쓸 수 없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김한수 태블릿 봤다는 걸 지금, 그게 내가 거짓말. 그러니까 김희종에게 거짓말을 한다면은 제가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아는 거예요. 저놈이 김한수 공범이라는 거를. 저는 봤을 거야. 안 볼 수가 없지. 근데 청와대에서, 아니, 허현준 씨 알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태블릿 못 쓰게 한 지침 내려왔어요? 김희종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또 아이패드를 썼대요. 김한수는 태블릿을 못 쓰게 해가지고 못 가지고 다녔는데 지는 아이패드를 썼대요. 이거 바로 거짓말 잡혔잖아요. 정규제 나와가지고. 왜 이런 놈하고 올립니까? 왜 이런 놈하고 올려요, 현준 씨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상해졌어, 갑자기. 어? 당시 7월 야당 지도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박근혜 통사법, 아니잖아. 내가 설명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야당 지도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요구한 게 아니라 황교안이가 문재인이 손잡고 창가로 가가지고 밀담 나누다가 둘이 어떤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2019년에 야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 뭐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녀요 지금. 당 지도부보다는 당 내부의 탄핵 주체 세력이 석방 반대 의사 표현을 아니 이 당시 지도부에서 나경원이 원내대표잖아요. 나경원이 원내대표고 탄핵 주체 세력인데 나경원이 지도부인데 황교안도 사실상 탄핵 세력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갑자기 이상해졌어. 윤석열이 경선. 그러니까 허현준 씨가 그 홍준표를 지지할 때 윤석열이가 안 되는 이유를 15가지 썼잖아요. 정말 잘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180도 돌아버립니까? 차라리 정광용이처럼 홍준표 지지했다가 홍준표 떨어지니까 방송을 접어버렸잖아요. 접던지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으면은. 근데 나와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변절한 사람처럼 180도 다른 얘기들 하기 시작해 지금. 응? 윤석열이 국가 지도자로서 강력한 지도자. 아니 그럼 왜 윤석열이가 대선 안 되는 이유를 15가지 썼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정치 문제나 선거 문제로 얘기할 거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박 대통령이 정치나 선거 문제를 밝히면 파장이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왜 얘기하면 안 되지 박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저 조작 날조의 대가 윤석열은 대통령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 청와대 천만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박 대통령이 입을 막아버릴까 눈과 귀를 막아버릴까 지금 그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희종이랑 같이 저 뒤에 스폰서저 김한수 아니야 저 방송에? 이것들이 죽으려고 좀 작정을 했나? 뭔가 척각들 하는데 제가 이거를 끝장을 볼 수밖에 그냥 5년 못 들었어요. 지금 감옥까지 갔다고.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부 핵심 관계자 제거하는데 윤석열이 앞장서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어? 안철수도 탄핵 찬성한 부분이 있다.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비판은 필요하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나 탄핵과 국정농단은 좌익들이 주도했다. 2016년 좌익들이 체제 전복을 시도했고 탄핵으로 그 문을 열었고 박영수 특검 문재인 집권 적폐 수사를 강하게 하면서 박 대통령 구속뿐 아니라 이재수 변창훈 자살 1차 책임은 문재인 윤석열은 이번 선거에서 적폐 수사 진상규명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돼요. 이거 완전히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 본인이 15가지를 써놓고 윤석열이가 되면은 진상규명 안 된다. 그렇게 써놨더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니 윤석열이가 적폐 수사를 주도했는데 윤석열이가 돼야지 적폐 수사 진상규명 회복하기 위해서 정권 이상해졌어 갑자기. 근데 단지 윤석열만 때문에 바뀌었다면 차라리 나은데 저 태블릿 조작 공범이나 가까운 저 김희종이랑 희덕거리고 있다는 게 내가 상당히 지금 느낌이 안 좋아요. 저것들이 뭔가 더 큰 거 움직이구나. 아직껏 얘네 쫄따구 입장에서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치든 말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윤석열이 한 자리 죽이나 해? 이들의 지금 최대 목표는 김한수, 김희종, 정호성, 유영아 최대 목표 뭡니까? 박 대통령이 이거 안 드는 거야 이거 드는 순간에 일단 이놈들 싹 다 죽는 거고 탄핵 무효가 들어가니까 요거 지금 막으려고 수상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허현준이 숟가락 대고 있지?
그리고 이거 와 진짜 파렴치한지야 파렴치한지야 이거 와 이거 발기가 그냥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배지 그거 만들어서 막 2만 원에 팔고 그냥 완전히 그냥 폭리를 취하던 자가 이제서 또 유영한테 빌 붙어 있어. 그렇지 유영아 김한수 걸로 빌 붙어 있어야지. 박 대통령의 편지 여러 번 보냈다고? 무슨 편지 보냈겠어요 이거? 태블릿은 거 김한수가 쓴 거 아니다 그딴 거 보냈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가더만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 제가 김한수가 쓴 증거하고 제가 서울신문으로 자료 넣었을 때 저놈들이 어마어마하게 갖다 보냈다 그러더라고. 자, 제가 이 이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박 대통령을 속여왔는지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이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핵심이 정호성이에요. 정호성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정호성이 특검 때 특검에 야밤에 불려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태블릿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맡았던 차기하면서는 해임을 하면서 태블릿 검증의 기회를 내다 버린 대가로 정호성은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경미한 형만 받았습니다. 정호성을 만약에 검찰이 최서원과 공범으로 묶었으면 정호성 20년이나 15년 받아야 되거든요. 뭐 윤석열이가 뭐 조작의 달인인데 까짓 거 정호성이 최서원하고 공모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아마 그렇게 정호성 협박했을 거야 아마 윤석열이가 분명히. 그러니까 재빠르게 태블릿 그거 취소시키고 배신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감옥에 갔다가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제가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정호성이 바로 연락을 왔어요. 석방되자마자. 근데 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호성이 이 정도까지 배신 면제했던 놈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아니 만나니까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태블릿을 최선에게 한 대 만들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요놈들의 특징 김한수, 김희종, 이 정호성의 특징은 뭐냐? 다 어디서 들었다요. 주로가 아니라 100% 이춘상 돌아가신 분 반론할 수 없는 돌아가신 분에게 들었다요. 다 공통점이. 자 그러면서 자기는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즉 자신은 최서원의 태블릿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검증을 포기한 것이지 특검과 야합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가 검찰에다가 최서원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다라고 어깨에 힘을 주던데 나 그때는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내가 석방된 데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와 이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놈이죠 이거. 왜? 자기가 최서원 거라는 걸 알았으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야지 나 같은 사람이 쓸데없이 달려들다가 감옥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호성은 2017년 1월 달에 태블릿을 검증을 포기했고 저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감옥에 갔는데 자기가 100% 확신할 수 있었다면은 저게 최서원 거라면은 그럼 그때 질러야지 이거 최서원 거 맞다고. 그냥 나 같은 사람 안 생겼을 텐데 이자가 아마 이때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태블릿은 보수 시민사회에서 알아서 싸우고 재판에서는 끼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내가 그때 하여튼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리버리해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멱살을 잡았어야 되는 이때 얘기했으면은 태블릿은 재판에서 검증을 해야지 자기 재판에서 그걸 안 하고
시민사회 떠넘겨? 그러니까 나까지 갖고 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본인 재판에서 검증을 했어야지. 이게 얼마나 사악한 배신자야, 이게 지금. 자, 그리고 정호성이 또 저한테 얘기했어요. 검찰 측에서 나의 억울함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아니, 200명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검찰에서 그 억울함을 이해해가지고 이 중형을 안 내리는 그런 사람이 또 있나요? 정호성 말고? 정호성 말고 너 너무 억울하지? 내가 봐줄게. 이렇게 검찰에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에서 2년 6개월 구형, 법원에서 1년 6개월 최저입니다. 최저. 내가 알기로는 감옥 끌려갔다 구속된 사람 중에서 거의 최저예요. 최저. 이거. 국정원 특활비 때도 3인방 중에서 혼자만 구속을 피했어요. 이게 태블릿을 내다 버린 그 대가로 당신이 취한 이득 아닙니까? 이게. 아니,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근데 억울하면 검찰이 이해해준 사람이 정호성 당신 말고 누구 있어요? 국정원장들 지금 4년째, 4년째. 자, 검찰에서 2년 6개월, 법원에서 1년 6개월이죠, 정호성이가. 제가 검찰에서 5년 구형이고 법원 2년이에요. 내가. 나보다 더 경미한 거 받았어요, 나보다 더. 이래놓고 이분 살았다고 지금 나불나불 되는 거야? 나한테 자기가 잘해줬다고, 최소한 거 얘기 안 했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내니까 아주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저거는 최소한 게 맞다라고 아주 온 동네 다니면서 뛰고 있던데.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오던데, 정호성이가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일로 나오라고. 자신 있으면은 일로 나와, 여기. 지금 최서원이 쓰는 걸 봤다는 놈이 세 놈이에요. 세 놈. 김한수, 정호성, 김희종인데. 이상하죠? 최서원과 함께 늘 있는 측근들. 최서원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영태, 차은택, 한마디로 최서원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딸 정유라, 그리고 독일에 있는 최서원의 또 측근 누구, 유 대표, 장시호, 박헌영, 최서원 측근 국회 청문회 나온 7명, 8명이 모조리 자기는 최서원이 태블릿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태블릿 쓰는 것을 봤다 그러면 최서원과 자주 만난 사람이 받겠습니까? 김희종, 김한수, 정호성처럼 가끔 한 번씩 본 사람들이 받겠어요. 최서원과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못 봤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서원 편이 아니잖아요. 최서원 편에 들어서 최서원한테 유리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차은택이나 고영태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못 봤다는데 뭐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난 김한수, 김희종, 정호성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이 쓰는 걸 봤나? 못 봤죠. 못 봤기 때문에 유영아가 어쩔 수 없이 김한수를 증인 채택하고 증인 신문에 들어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나 못 봤다, 최서원 거. 한번 따져보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따져봐야 된다고 정규재하고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죠. 이건 따져봐야 된다. 이상하다. 그래서 김한수 불러가지고 유영아가 질의를 하는데 그때 유영아는 김한수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숨겼다가 걸렸죠. 김기수 변호사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김한수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데리고 있었다. 아니, 그러면은 박 대통령한테 해코지 하려는 인간들은 왜 만나고 다녀? 강용석이 나한테 분명히 했잖아.
김한수가 박 대통령의 그 댓글 조작 비리 사건 터뜨릴까봐 그거 무마시키려고 유영아가 데리고 있다면서 그런 놈을 왜 만나고 다니냐고 당신들은 그런 놈을. 자, 김희종이가 정규재를 만나서 저는 최순실 씨가 그거를 뭐 하루가 됐든 열흘 됐든 쓰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한번 발칵 뒤집혀졌죠. 또 이춘상을 팝니다. 김한수를 통해서는 이제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들었고, 요게 지금 정우성이가 퍼뜨리는 얘기예요. 정우성이가. 한 번 정도는 태블릿 PC 뜨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김한수, 김희종, 정우성이는 최순실을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이게 봤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본 거 좋은데 왜 하루가 됐든 열흘 됐든 쓰긴 썼다고 생각을 이딴 말을 하죠? 내가 김한수가 쓰는 거 봤어. 그러면 김한수가 최선이 쓰는 거 봤어. 그럼 최선이 쓴 거야. 그럼 끝. 그거 왜 자꾸 이것들은 아주 집요하게 김희종이 저 월간조선 인터뷰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안 쓰고 하루나 열흘 썼을 것이다. 이거를 강조를 해요. 김희종이가. 네가 최서원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최서원이 쓰는 걸 봤어. 그럼 최서원이 쓴 거야. 네가 어떻게 최서원이가 하루 썼는지 열흘 썼는지 알아 그거를. 근데 왜 자꾸 얘기 떠드냐고. 하루 열흘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강용석이하고 문갑식이 이 두 놈이 아주 집요하게 태블릿 USB서를 그냥 원래 문갑식이가 터뜨렸어요. 처음부터 이거. 무슨 친박 정치인 얘기하면서 또 이춘상 얘기를 합니다. 이춘상이 문고리 3인방과 이춘상 보좌관 끝에서 모두 4개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종청 기자가 다 취재했어요. 이춘상 보좌관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자기가 IT 기기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다 사. 자기가. 이거 다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니까 이게 2017년 1월 달이에요. 이게 2월호니까 탄핵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요 친박 정치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문갑식과 친박 정치인은 요 태블릿을 이거 엎어버리려고 이미 이때부터 공작이 들어간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최순실을 수행하는 사람이 넘어가.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랬으면 최순실 주변에서 다 알았지. 탄핵이 한창 들었는 데는 2017년 1월 달부터 문갑식과 이 친박 정치인은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만들겠다는 공작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요 얘기가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영태는 USB를 가져서 JTBC가 받은 것이 태블릿이 아니라 USB라고 USB서를 처음 흘려요. 태블릿 하나 구해 거기에 USB 내용을 심었다. 아무 근거 없이. 자, 결국 검찰과 국정원의 포렌식 과정에서 JTBC 보관 기간 동안 USB를 꽂아 문서를 대량 집어넣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다 이메일에서 나왔어. 이메일에서 문서 200개는 이메일. 이미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USB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도 더 세게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더 USB서를 더 세게 얘기해요. 희한한 거는 우리가 지금 JTBC를 까는 거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죠. 왜 김한수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보도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강용석이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해서 문서를 막 심었다. 이게 어느 게 더 JTBC 명을 해소시키는 겁니까? 어느 주장이? 근데 강용석에 대해서는 JTBC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냐 이것들이. 이미 이 당시부터 뭔가 탄핵설과 유착을 해서 최서원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힘을 합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려다 보니까 박 대통령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정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거. 만약에 최서원 것이라면은 저렇게 청와대 문서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 최서원은 연쇄문밖에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왜 청와대 말씀 자료 이런 기밀 자료가
왜 최서원 태블릿에 들어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어? 이 말을 하니까 최서원 거라고 뒤집어 씌우던 놈들이 박 대통령의 저 말 한 마디에 USB서를 만들어낸 거죠. 안 믿으니까 박 대통령이 최서원 거라고 하면. 아, 이게 최서원 건 맞는데 USB로 청와대 문서를 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인 거예요. 박 대통령을. 유영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갑식이나 이거 다. USB서는 박 대통령을 속이려고 나온 이론이고, 아까 이 최서원이 왜 하루 열흘만 떠도 되느냐? 그건 박 대통령이 최서원이 쓰는 것을 못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검찰과 JTBC가 주장하는 거는 2012년 6월부터 최소한 2014년 4월까지 최선을 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썼다고 지르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상하게 생각하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선을 꽤 만났을 텐데 왜 그때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었으니까 더 자주 만났겠죠. 2012년도에. 근데 최선희가 태블릿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2년 썼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최선수가 썼다고 주장은 하고 싶은데 검찰이나 JTBC처럼 2년을 주장 못하고 하루나 열흘만 썼다. 이딴 얘기를 떠드는 거야. 이딴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못 봤을 수 있다. 하루만 썼고 버렸기 때문에. 이 거짓말들이 왜 나온지 알겠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들의 목표는 뭐냐? 일단 최선이 썼다는 거를 박아놔서 김한수와 검찰과 특검이 조작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증거의 폭발력은 김한수가 요금을 내서 바로 1분 만에 썼다는 것보다 그 내용을 완전히 조작하고 은폐해서 김한수를 위증을 시키고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검찰과 특검의 태블릿 조작, 이게 폭발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터지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건 최선이 쓴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한수와 특검의 조작을 다 감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김한수가 개입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김한수 한번 데려와봐.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대통령 귀환 눈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편지도 보냈다며 자기들이. 자, 그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2월 달에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거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월 달에 이거 드는 수밖에 없어요. 안종범 얘기 꺼내면 안 돼,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는 아무런 청탁가를 받은 것도 없고 최서원 요구를 들어준 것도 없고 국정농단도 있을 수 없고 그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번 재심을 준비하겠다. 이 정도로만 끝내놓고 그냥 이거 들어야 돼요. 이 천인공노한 태블릿 조작, 특검과 검찰이 김한수를 이용해서 이걸 조작해서 탄핵을 시킨 거,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딱 그래야 돼. 제가 그때까지 책을 출판해 놓을 테니까 이게 아니고 새로 나오는 책. 그걸 딱 던져버려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도권을 주게 돼 있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전 이미 시작됐죠. 이미 이제 이 소장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다음 주에 이제 최소한의 태블릿 반환 소송이 두 장이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치명타입은 무당 구판, 최소한이 연합뉴스 등등 언론사 플러스 정청래, 유승민 다 고소해버릴 겁니다. 그렇게 밀고 갈 때
박근혜 대통령도 태블릿 깃발 들어야 됩니다. 나한테 이거를 반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태블릿 말고 무슨 수로 탄핵을 무효는 둘째치고 국민들에게 당신들은 속았다. 윤석열이에게 조작 날조사다. 이 탄핵 무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다른 대안을 해보세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조사사는 없을 텐데 안종범이 다 했다. 이건 안 된다니까. 안종범이가 다 했다. 이거는. 이걸 지금 꺼낼 수 없다니까. 그래서 룰루라 하고 있는 거야. 박 대통령이 안종범 꺼내봐야 자기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데 먹히겠냐? 근데 이건 달라. 이 태블릿은. 그러니까 태블릿만 막으려고 저 김한수하고 저것들한테 뒤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탄핵 세력들이. 왜 다 김한수 밑으로 몰려가요? 김한수한테 얼마나 챙겨줬겠어. 김한수가 입 열면 끝장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김한수가 지금 이 청와대의 떨거지를 지금 막 다 모으고 있잖아요.